단 26초였습니다. UFC 플라이급 타이틀전의 승부가 갈린 시간입니다. 챔피언 알렉산드레 판토자가 킥을 시도합니다. 착지하는 순간 균형이 무너집니다. 몸이 먼저 떨어집니다. 그리고 팔이 뒤따라 꺾입니다. 판토자는 바닥에서 팔을 움켜쥔 채 고통을 억누르려 합니다. 레프리는 곧바로 경기를 중단합니다. 그리고 도전자 조슈아 반이 UFC 8대 플라이급 챔피언이 됩니다. 관중석은 잠시 조용해집니다. 너무 빠르게 끝났기 때문입니다. 이 장면을 두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사고였다고, 운이 따랐다고, 아니면 준비된 순간이었다고. 해석은 다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입니다. 그날 밤 조슈아 반은 UFC 플라이급의 중심에 섰습니다. 두려움을 모른다고 불리던 파이터 조슈아 반. 그가 정상에 도달하는 데 걸린 시간은 믿기 어려울 만큼 짧았습니다. 조슈아 반은 2001년 미얀마 서부 친주의 작은 도시 아카에서 태어났습니다. Man, it was amazing, man. My memory from Myanmar is that I moved there. I lived there until I was 7 or 8. 조슈아 반은 훗날 미얀마에서의 기억이 좋았다고 말합니다. 이 지역은 오랫동안 정치적 불안과 무력 충돌이 반복되던 곳입니다. 평온한 일상과는 거리가 멉니다. 항상 긴장된 공기, 어른들의 낮은 목소리, 불안이 일상이었던 환경입니다. 조슈아 반의 부모님은 이런 환경에서 아이를 키우는 것이 옳은 선택인지 깊이 고민하게 됩니다. 그 결과 결정을 내립니다. 미얀마를 떠나기로 말레이시아를 거쳐 2013년 12살이 되던 해 미국 텍사스 휴스턴에 정착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장면을 기회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아이에게 이주는 기회이기보다 단절에 가깝습니다. 언어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는 쉽게 생기지 않았습니다. 학교는 안전한 공간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버텨야 하는 장소였습니다. I remember when I first got here, man. I kept begging my mom if we can go back to Myanmar. Just because Houston, we don't have a lot of Burmese kids and stuff like that, so I have a hard time speaking English too. At that time, so first you got bullies, and then second, you got picked on, calling names and stuff like that. So a lot of time, man, I begged my mom, why don't we just go back to our own country type shit. 스스로를 지키려고 싸우는 일이 잦아졌고 본인 말로는 거의 매일 싸울 정도였다고 밝힙니다. 격투기를 시작하게 된 배경에는 미국 이민 후 겪은 싸움과 적응 문제가 컸습니다. 영어 한마디 제대로 못하던 작은 이민자 소녀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 배운 싸움을 결국 자신의 꿈으로 바꿨습니다. 복싱, 주짓수, 그리고 MMA. 처음부터 재능이 드러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는 맞아도 시선을 피하지 않는 법을 배웠습니다. 넘어져도 바로 일어나는 리듬을 몸에 새겼습니다. 훗날 붙게 되는 별명, 두려움을 모른다고 불리던 파이터. 이 말은 겁이 없다는 뜻이라기보다 두려움을 일찍 마주했고 그 두려움을 다루는 법을 배웠다는 의미에 더 가깝습니다. 이 감정 구조는 훗날 옥타곤 위에서 그의 모든 움직임에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조슈아 반의 프로 데뷔는 2021년입니다. 지역단체 퓨리 FC에서 커리어를 시작합니다. 체구는 작았습니다. 하지만 압박은 컸습니다. 상대를 쉬지 않고 몰아붙이는 스타일로 연승을 쌓아갑니다. 조슈아 반 프로 2승 무패. 상대는 아마추어 5승 1무 1패를 거쳐 프로 데뷔전을 하는 상대였습니다. 모두가 조슈아 반의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조슈아 반은 커리어 초반 세 번째 경기에서 상대 데본 잭슨의 체력 우세와 레슬링 압박에 밀려 2라운드 리어 네이키드 초크로 서브미션 패배를 당했습니다. 이 패배는 첫 패배였고 이후 발전을 거듭하며 패배를 통해 배운다는 태도로 경기에 임했습니다. 그는 패배 직후 단 2개월 만에 경기에 나서며 프란시스코 오반도를 상대로 1라운드 TKO 승리를 거둡니다. 전적 7승 1패. 그리고 2022년 12월 클리블랜드 맥클린을 상대로 2라운드에 스탠딩으로 집어넣은 리어 네이키드 초크. 조슈아 반은 2022년 12월 퓨리 FC 플라이급 챔피언이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2023년 6월 미얀마 출신 최초로 UFC와 계약합니다. 이 장면은 그의 커리어에서 하나의 상징이 됩니다. 데뷔전 상대는 잘가스 주마굴로프. 경험 많고 운영이 단단한 파이터입니다.
조슈아 바는 물러서지 않습니다. 정면으로 압박합니다. 경기는 접전으로 흐릅니다. 결과는 스플릿 판정승, UFC 첫 승, 성공적인 출발이었습니다. 이후에도 승리는 이어집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신성이라고, 차세대 유망주라고. 하지만 2024년 7월 찰스 존슨과의 경기에서 그 흐름이 멈춥니다. 세 번째 라운드, 펀치가 들어옵니다. 이어지는 어퍼컷, 한 방으로 끝난 장면이 아니었습니다. 연속된 공격이 이어진 상황이었습니다. 경기가 끝난 후 반은 즉각적인 변명을 내놓기보다 자신의 부족함을 받아들였습니다. 조슈아 반에게도 이 시간을 건너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That loss was the greatest thing that ever happened to me. Because if not, I would have been out of the world. I get big head and things like that. So I got humble real quick. So now that I never want to go back to that type of moment. 이 패배는 조슈아 반의 UFC 커리어에서 처음이자 유일한 KO 패배였습니다. 그 전까지 그는 UFC에서 3전 전승, 프로 통산 8연승을 이어가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는 단순한 패배가 아니라 상승 흐름이 멈춘 순간으로 기록됩니다. 그러나 이 경기 이후 조슈아 반은 패배에 대해 길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기자회견에서도 인터뷰에서도 전술이나 멘탈 변화에 대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다만 그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경기에서는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해야 할 일을 다 하겠다. 그렇게 싸워서 진다면 그때는 상대가 더 나았던 것이다. 이 발언은 변명이 아니었고 감정의 토로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설명 대신 다음 경기를 선택했습니다. 불과 2달 뒤 2024년 9월 에드가 차이레즈전. 전문가들은 이 경기를 난타전의 백미라고 평했습니다. 반은 지난 패배가 무색할 만큼 처음부터 끝까지 끈질긴 압박으로 경기를 주도했습니다. 유리한 구간에서는 압박합니다. 3라운드 종료, 만장일치 판정승. 이 승리는 기록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나는 여전히 싸울 수 있다. 그리고 나는 무너지지 않았다. 조슈아 바는 이 경기로 패배 이후의 자신을 다시 믿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번 승리 후 지난 패배에서 배운 점을 이렇게 말합니다. I learned from my last fight. You know what I mean? In the fight, sometimes I'm too calm. You know what I mean? I'm too cocky and stuff like that sometimes. And the last fight that I lost, to respect each and every opponent that I face. 그리고 반은 당시 랭킹 14위 코디 더든을 콜아웃합니다. I want to fight that boy Cody Durden. 코디 더든은 조슈아 반이 지난 경기에서 패배를 맛보게 한 찰스 존슨을 이겼던 선수였습니다. 불과 2달 반 뒤 2024년 12월 조슈아 반은 곧바로 코디 더든과 맞붙었고 이 경기에서도 이전과 유사한 압박 중심 전략으로 판정승을 거두었습니다. 피니시는 없었지만 운영 완성도가 돋보이는 경기를 펼쳤습니다. 반은 경기 직후 미얀마 국기를 들고 옥타곤에 입장하고 싶다는 소망을 드러냈습니다. 또한 이번 승리로 자신감을 얻은 그는 상위 10위나 5위 누구라도 상관없다. 나는 겁없다며 차기 상대로 랭킹 상위권 선수들을 지목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 12월 UFC 323 대회. 무대는 라스베이거스, 티모바일 아레나. 상대는 챔피언 알렉산드레 판토자. 플라이급을 대표하는 이름입니다. 경험, 완성도 모두 챔피언 쪽에 있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경기 전 대부분의 시선은 판토자에게 향해 있었습니다. 조슈아 반에게는 아직 이르다는 말도 나옵니다. 경기가 시작되고 초반에는 판토자가 먼저 강하게 압박했고 조슈아 반은 침착하게 받아치는 흐름이었습니다. 공격량은 판토자가 앞섰지만 반도 크게 밀리지는 않았고 판토자가 킥을 시도합니다. 그 순간 조슈아 반이 다리를 잡습니다. 균형이 무너집니다. 몸이 떨어집니다. 몸이 땅에 닿는 순간 그리고 팔이 꺾입니다. 불과 26초 경기는 끝나고 UFC 역사상 최초의 아시아 남자 챔피언이 탄생합니다. 미얀마의 외딴 산악지대에서 세상을 바라보던 한 소년이 판토자를 쓰러뜨린 그날 밤 마침내 세계의 정상에 섰습니다. 조슈아 반은 새로운 기록의 주인공이 됩니다. UFC 역사상 최초의 미얀마 출신 챔피언, 아시아 태생 남성 최초 챔피언,
2000년대 출생 선수 최초 챔피언. 하지만 기록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 그가 기준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논쟁은 남아 있습니다. 경기 종료 방식에 대한 이야기, 운이 따랐다는 평가. 그러나 조슈아 반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Tell me, Joe, I'm so blessed. Now the world will never forget Joshua Van and the people of Myanmar. Now the world will know of us. 승리는 승리라고 말합니다. 이제 그는 도전자가 아닙니다. 모두가 넘어야 할 이름입니다. 플라이급의 시선은 모두 그에게 향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기 타이라 타츠로는 전 챔피언 브랜든 모레노를 꺾으며 강한 존재감을 증명했습니다. 그 후 타이틀 도전자는 타이라 타츠로가 되었고 두 사람의 맞대결이 확정되자 사람들은 기대와 동시에 여러 시선을 보냈습니다. I gotta lean towards Tatsuro Taira. I thought that this guy was gonna be the champion ever since I saw him. Van is not a big dude. He's tiny. Taira, he is a pretty big dude for flyweight. 과연 반이 우연의 챔피언인지 아니면 진짜 정상에선 파이터인지 확인할 기회라는 분위기였습니다. 첫 방어전에서 반은 계속 넘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다시 일어났고 결국 5라운드에 타이라를 쓰러뜨렸습니다. 그날 그가 지킨 것은 벨트만이 아니었을 겁니다. 우연히 챔피언이 되었다는 시선 앞에서 그는 끝내 증명했습니다. 사람이 어디에서 시작했는가는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결정하지 못한다는 것을. 조슈아 반, UFC 플라이급의 새로운 중심. 그리고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Joshua Van is different because I'm just something special, man. I look good. I fight. Nah, man. 좋아요와 구독 및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글로벌 MMA 피드를 지금 구독하고 가장 빠르게 만나보세요.